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기입니다. 결정입니다. 네, 결의 두 변호사의 기가 막힌 작전회. 저는 김정은 변호사고요. 예, 저는 오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긴 하지만 점심시간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오변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네, 왜요? 제가 밥을 먹다가 제가 이석증이 좀 있는데 이제 만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변님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 만성하니까 생각났다 이러면서 지금 지나가는 이제 상해 피해자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진단명에 만성자가 들어가서 상해 피해가 좀 축소된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 걱정은 없고 사건 걱정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네, 여기 이제 동료의 질병을 의뢰인과 연결시키는 이곳은 법무법인 결입니다. 밥은 제가 샀잖아요. 네, 뭐 그건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사건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도 오변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은 이혼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혼인 기간이 좀 짧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항상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러면 의뢰인이 원고예요? 네, 맞아요. 이혼 청구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재산 분할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죠. 그렇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더 빠질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적기 때문에 분할 대상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데 혼인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대상이 포함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에 올인하는 전략이 여기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야 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기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재산 분할 기준 시기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별거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를 오래 끌면 이제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은 불어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간혹 있잖아요. 예, 그러나 반대예요. 기준 시기가 별거 시점으로 잡히면 그 이후에 상대방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그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거를 길게 끈다고 해도 사실상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빨리 끝나는 게 낫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별거를 전략적으로 길게 끄는 건 대부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소장 받고 재산 빼돌리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있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기준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소장받은 이후에 재산을 빼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준 시기 당시에 형성된 재산은 이미 분할 대상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분할 대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도 하고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었냐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지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그 돈을 뺐다고 해서 그 돈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인상만 괜히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소송에서 재산을 빼는 건 법원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 분할만 하는 게 아니고 위자료도 하고 양육비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받고 빼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재산 분할이 불리한 구조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싸워야 되나요? 네, 이제 위자료랑 양육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유책배우라는 점이 명확할수록 위자료 액수에서 그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니까 상대방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아무래도 재산 분할에서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에서 조금 우리가 실속을 챙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싸울지를 잘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 보통 재산 분할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자료, 양육비까지 전체 그림을 보고 거기서 어느 쪽에 집중할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네요. 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사실 재산이 형성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준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별거를 길게 끈다고 해서 절대 더 유리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혼소송에 대한 거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어디에서 싸울 것이냐,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곁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